오늘 정부에서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7조 6천억의 투자를 계획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그린 뉴딜이라고 부르는 태양광 풍력 또 신재생 에너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좀 처져 있던 업종이기 때문에 오늘 이쪽 분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의 투자할 만한 종목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적풍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막판에 좀 밀리면서 하락을 했죠. 자, 그동안 우리 시장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새로운 종목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정부의 발표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확인을 했고요. 오늘 한번 같이 풀어보겠는데요.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뉴딜 투자 계획은 사실 새로운 것들은 없었습니다. 이미 작년에 했던 거 다 나왔던 내용들의 어떤 재탕이라고 봐야 될 만한 부분들인데요. 그 중에 좀 많이 눈에 띄었던 것들을 좀 보자고 한다면 5G, 저는 통신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지난 11월 마지막 영상이 여기 이제 5G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드렸던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그때 봤던 것들이 이제 통신주 그리고 이제 장비주들 얘기하면서 유플러스, SK텔레콤, 삼성전기, 또 BH 이노와이어스 같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BH하고 이노와이어스는 약간 제자리 걸음 정도를 하고 있었고 통신 3사는 KT를 제외하고 좋은 흐름, 삼성전기는 꽤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게 지난 영상에 드렸던 부분이고 조금 더 업데이트된 부분이 오늘 좀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이미 이제 5G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 12월 달에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걸 인정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5G 망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그러니까 특정 분야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전용망을 만들어줘 가지고 좀 더 통신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5G를 이용한 다른 컨텐츠들이 더 활용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망이 어느 특정 망이 먹통돼 가지고 전화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게 아니라 전용망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장애가 생기더라도 이제 그런 것도 하게 되면서 올해 좀 정부가 5G 관심을 갖는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제 발표된 내용들에서는 이제 5G와 인공지능의 융합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6G를 언급을 하기 시작했어요. 6G와 AI 반도체 핵심 기술에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 그리고 이 5G 또는 6G를 이용해서 2027년도에 완전 자율주행을 세계 최초로 첫 사용을 할 것이다까지 계획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통신망을 까는 거에 지금까지 주목을 했었다면 이제는 그 통신망을 이용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의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 두 가지가 현재는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저는 잘 봤으면 좋겠고, 그동안 장비주들의 상승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LTE를 쓰던 시절에, 그러니까 4G LTE를 쓰면서 5G가 나중에 사용화가 되면은 막 좋을 거야 라는 얘기를 했던 게 벌써 2년 3년 전이에요. 우리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언제였냐면 2018년도 2월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017년도 말부터 이제 곧 5G 시대 열릴 거야 막 그랬던 게 2017년도 18년도인데, 그때부터 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그때는 굉장히 비현실적이었지만 이제는 5G를 우리 곁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도 이미 그 당시에 17,000원짜리가 최근에 5만원 넘게 올라가면서 막 3배 4배짜리 시세가 나왔고, 다른 종목들도 이미 장비주들은 대한광통신 같은 것들 이미 17년도 18년도를 통해 가지고 1200원짜리가 7000원 7900원까지 가는 등 대시세가 한번 나오고, 최근에는 그때 너무 많이 가서 좀 힘이 좀 약해졌죠. 이런 약발이 좀 떨어진 종목들도 생기고 있고요. RFHIC도 정확하게 올라가는 시점을 보면은 평창올림픽 2월 이전에 바닥에서 7,000원대 놀던 종목인데 2만원까지 올라갔고 그게 4만원이 됐고요. 아직까지도 4만원대에 살아있죠. 이렇게 이미 장비주는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였어요. 아직도 안 올라간 장비주가 있기는 합니다. 에이스테크 이런 것처럼
17, 18년도에 한 차례 랠리 보여주고 쉬었다가 작년에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종목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뒤에 다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이 있기는 한데 많지 않다는 게 저 생각이고, 그 당시 바닥에 초창기에 잡은 사람들은 이미 6천원짜리 주식이 거의 9만원 갔으니까 뭐 10배, 15배 수익을 올렸죠. 3년에서 4년 넘어가는 동안에. 하지만 지금 들어가서 그런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수익은 분명히 날 겁니다. 하지만 옛날 같은 그런 대박 수익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다 보시면 17년도에 그 초창기 때 과연 이 5G가 성공할까 아닐까, 막 그때 샀던 사람들이 대박을 낸 거고, 지금은 어렵다라는 게 저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장비주를 좀 넘어서 좀 다음을 봤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비를 까는 거에 집중했던 시절이 넘어가서 이제는 다음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같은 것들이 더 활성화가 되려면은 5G나 6G 망이 깔려야 된다는 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쪽 관련주를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5G나 통신 장비하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어쨌든 최대 수혜주라는 부분은 달라진 건 없어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이제 한 달하고 좀 더 지났는데 달라진 건 없어요. 새해 첫 그 우리 이재용 부회장의 행보를 보면은 지금 이제 3거래일 됐죠. 첫날에 반도체, 그 다음 5G, 오늘 같은 경우는 6G하고 AI라는 이제 신기술, 앞으로 먹거리에 대해서 점검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다음은 전장입니다. 차량 전장이기 때문에 삼성과 차량 전장에 관련한 종목들 미리 좀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쭉 한번 두르면서 삼성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첫 번째가 반도체고, 두 번째가 5G, 세 번째가 신기술이었다. 이제 우선순위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이 CES 2021,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CES에 오픈을 하죠. 벌써 이제 뭐 상도 받고 막 많이 하는데, 이번에 CES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또 5G예요. 그래서 삼성 이번에 그 CES에 삼성에서 한 얘기가 인공지능과 5G가 바꾸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제품들, 뭐 갤럭시 신제품 막 다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5G에 대한 내용들로 해가지고 저 종목들이 최근에 좀 움직이는 것도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고, 지난번 호재였었던 작년에 제일 큰 호재 중에 하나가 9월에 미국의 버라이즌과 8조 원의 계약을 했다라는 부분이 정말 제일 큰 재료였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좀 뜸하다가 이제 지난 12월부터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가 이제 종료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파수도 그냥 한번 경매 땡 이게 아니라 밴드라 그래가지고 특정 범위마다 주파수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거 나누어서 경매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경매가 끝나고 나면은 그 망을 이제 획득한 사업자는 투자를 들어가겠죠. 망 내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 시기가 도래했다는 게 이 5G 시장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주파수 경매 시장 자체도 약 한 2년간 한 11조 원 정도 되는 시장 규모라고 하니까, 이미 작년에 버라이즌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 삼성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수주의 기대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장비 쪽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갈 것이다. 작년에 시세를 냈지만 올해도 가긴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한 3년 전처럼 그렇게 막 3배, 4배, 5배, 10배짜리 시세는 나오진 않을 것이지만 가긴 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그 CES를 보면서 느낀 게 아직도 이 미중 간의 관계가 트러블이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특히 이번에 화웨이를 비롯해서 중국 기업들이 CES에 대거 불참을 했습니다. 무려 참가 기업이 1368개에서 204개로 다 빠졌대요. 화웨이도 불참한다고 하고, 그 이유가 이제 미중 간의 트러블, 미중 간의 어떤 무역 이슈 자체가 문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빠졌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데 안 나오게 되면은 부스 규모도 줄이고, 작년에는 줄였고 올해는 불참했다.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스마트폰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게 지금 미중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 정부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SMIC와 드론 업체 DJI 등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등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샤오미, 알리바바 불참, 이게 지금 계속해서 문제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화웨이 대신에 장비 수주를 따낼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것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주파수 경매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것들 재료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지난 영상을 통해서 소개드렸던 종목들 계속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이제 장비 쪽 얘기보다는 저는 이제 컨텐츠를 보고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항상 제가 어떤 업종을 분석을 할 때는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그 초창기에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게 나중에 이제 무럭무럭 성장해가지고 5배, 10배짜리 시세가 나오는 게 빠르면 1년 뒤, 늦어도 2, 3년 뒤에는 나와요. 이번에는 어디서 나올까 생각해봤는데 역시 통신주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통신주에 대해서 LG U+와 SK텔레콤 얘기를 했어요. 얘네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핸드폰 요금 내고 인터넷 깔아주는 그런 영역에서 신사업으로 좀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컨텐츠로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통신주가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되겠죠. 우리가 뭐 5G, 6G 얘기 나오면은 자율주행도 있고 뭐 홀로그램도 있고 막 이상한 신기술들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서비스를 어디서 하느냐는 거예요. 자율주행 어디 조그만 기업에서 기술이 있대요. 그 회사가 그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다 대기업에 납품 들어가서 거기서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는 걸 만약에 본다 하더라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KT 가입자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한 뭐 그런 컨텐츠 서비스를 뭐 월 10,000원이나 뭐 이런 식으로 막 해서 새로운 그런 수익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지금 이 통신사들이 뭐 6G 분야로 넘어가게 돼서,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6G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미 서울대랑 6G와 자율주행 연구를 하고 있고, KT 같은 경우는, SK텔레콤의 경우는 이미 작년에 삼성과 6G 연구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LG U+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삼성이랑 연결고리는 크진 않은데, 이번에 그 CES에 온라인으로 진행하잖아요. 그 온라인에 LG U+가 임직원들을 대거 참관을 시켜가지고 사업 연결성이나 신사업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과 단말기라든지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 같은 데서 또 협업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네도 자꾸 신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LG U+ 하면은 이제 장비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장비 얘기. 이미 SK랑 그 KT 같은 경우는 재작년부터 노키아 거 다 걷어내고 삼성 장비로 다 갈아탔어요. 그래서 장비 이슈로 보게 되면 LG U+가 유일하게 화웨이 거를 쓰게 되면서 U+ 이거 불매 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까지 많이 있었죠. 심지어 지지난달인가요? 작년 11월 달에 미국이 화웨이와 거래하지 말라고 직접 U+에 압박을 넣기도 했었던 만큼, U+가 이번에 삼성 장비로 갈아타게 되면은 장비 쪽에 대해서는 삼성이 일단 수혜를 보고, 컨텐츠 쪽에 있어서는 이 통신사들이 수혜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이제 투자 포인트로 보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이 5G가 올해 2021년도 들으면서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보시면 이미 KT는 작년 10월달, U+는 올해 1월 11일입니다. 저가의 이 5G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보면은 U+ 같은 경우는 35,250원 선택 약정했을 때,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33,750원. 야, 진짜 싸졌어요, 그죠? 그리고 SK텔레콤에서도 지금 월 38,000원짜리 서비스가 있어서 뭐 여러가지 이제 옵션이 있고, 아직 이제 정부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5G를 3만원대에 쓸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진짜 5G 폰도 겁나 많이 팔리게 될 거고 대중화가 되겠죠. 우리가 상용화를 하고 나서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게 안 터지는 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올해 장비 더 깔고 하면은 5G라는 게 더 대중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비 쪽의 종목들도 더 갈 수 있고 더 많이 올랐고 뭐 아직 더 갈 만한 시기 남아 있다. 근데 이제 시작하는 업종을 보자면은 저는 컨텐츠를 보는 게 좋고, 그렇다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돈을 누가 버느냐, 통신사가 번다 라는 부분으로 통신주를 저는 좀 보고 싶어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8만원까지 올라왔죠. 8만 전자가 됐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화웨이를 제치고 지금 엄청난 이제 시장을 잠식을 했죠. 5G 장비 시장을. 그래서 올해는 그 상황이 좀 더 이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반도체와 또는 5G 장비 뭐 그런 것들이 좀 시너지를 내면서 더 갈 수 있겠죠. 이제 대신 이제 보시면은 중간에 삼성전자가 매일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쉬었다도 가고 눌림목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빠질 때 많이 사라고 하는 편이에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삼성 전기 쪽으로도 그때 MLCC 얘기하면서 제가 기억하실 거고, 여전히 저는 우사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은 있을지언정 추세는 상방이 나올 거다. 근데 다 보시면은 작년에 뭐 8만원짜리가 지금 18만원 돼 있고, 그러니까 이런 바닥에서 바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통신 장비보다 통신주를 보는 건데, 통신 3사 관련주를 보시면은 KT는 지금 바닥입니다. 그죠? 바닥이에요. 어찌 보면 얘도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바닥이에요. 코로나 대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했고 작년 대비해서 아직도 저점이에요. 회사가 돈을 못 벌고 그런 걸 떠나서 너무 지나치게 저평가라고 봐요. 하고 있는 사업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KT 이런 거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좀 긴 안목으로 보신다면, 좀 멀리 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가야죠. 27,000-8,000원 혹은 3만원까지. 그리고 LG U+는 요즘 좀 탄력을 좀 뒤늦게 받고 있어요. 역시 이 종목도 코로나 이전까지는 가야 정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14,000원, 15,000원. 나중에 미래 2만원까지 가겠죠. 그죠? 바닥을 살짝 만드는 모습이라서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SK텔레콤이 지금은 가장 적극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현재 3사 중에 유일하게 코로나 이전 수준을 복구를 했어요. 그래서 SK텔레콤이 지금은 가장 강한 종목이고, 그 다음 U+, 그 다음 KT 순서로 저는 순번대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통신주들은 지금 이미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막 작년 연초 대비해서 막 3-4배 올라간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신주들 잘 보시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주들 역시도 추가 상승 가능하고, 대표적인 삼성전자,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고, 제가 또 중대한 사안이나 변화가 생긴다면 또 다음 영상 통해서 여러분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영상 댓글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은 의견도 소통하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은 댓글 통해 남겨주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요 어플들, 주식 용어사전, 그리고 여기 하단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카톡방까지 이용을 하시면은 방송 시간 이외에도 여러분들과 저랑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좋은 정보들 또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